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 자격시험 100% 듣기로 합격하는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핵심 포인트 정리 1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물운송 자격시험의 출제 경향은 기본 법령이나 이론의 기본 문장들을 교묘하게 뉘앙스나 어미를 바꿔서 수험자들로 하여금 한 번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하고 파악하기 힘들도록 변형된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갔는데도 생각했던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왔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변형된 지문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다른 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이 핵심 포인트 정리만큼은 꼭 보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운송이란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재화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운송이란 물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공급 측면의 재화의 이동까지 포함한다. 자, 운송의 기능에는 상품 보호 기능 없습니다. 상품 보호는 포장의 기능이죠. 운송의 기능에 상품 보호 기능은 없다. 운송의 기능 중에 상품 보호 기능이 있다 하면 틀립니다. 빈번한 소량 수송 체계는 필연적으로 물류 비용 상승을 야기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찔끔찔끔 빈번하게 수송을 하는 체계는 인건비와 연료비, 시간 소요 면에서 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직업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요런 키워드 조심하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승객의 결점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 자, 웬만하면 참고 미소 지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승객에게 진정한 충고와 격려의 형태로 잘못된 점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경우에도 승객의 결점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물류 시스템의 목적은 재화의 효율적인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 개실통하는 것이다. 물류 시스템의 목적은 재화의 효율적인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이다. 자, 이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다음 중 물류 시스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의 옳은 지문들이겠죠. 배송 효율을 증대하고 납기의 정확한 배달, 이를 통해서 재고량이 많거나 적지 않고 적정한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물류 거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고 작업을 합리화할 수 있다. 어떤 작업? 포장, 운송, 하역, 유통, 보관, 물류 시스템의 일련의 과정에서 작업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게 물류 시스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류 시스템의 목적은 배송 효율을 증대하고 납기의 정확한 배달, 적정한 재고량 유지, 물류 거점의 적절한 배치, 작업의 합리화, 이런 보기들은 모두 물류 시스템의 목적에 대한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물류 프로세스의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총 비용은 증가하게 되겠죠. 물류 프로세스의 단계가 길어지면 총 비용은 증가한다. 자, 요즘처럼 물류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첨단 IT 요소들도 대거 접목이 된 운송업계도 큰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현재 트럭 운송업계의 당면 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IT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진정한 협업을 할 것인가입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독자 노선을 구축하겠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요. 현재 트럭 운송업계의 당면 과제는 진정한 협업이다. 요게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류, 로지스틱스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러 기능들이 통합되는 기능의 통합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물류, 로지스틱스의 역할에 포함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능의 통합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물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걸 말하죠. 많이 생산할수록 단가가 줄어든다. 그게 규모의 경제인데요. 오늘날에는 통합 생산, 통합 물류, 통합 판매에 따라서 이 규모의 경제보다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시간의 경제, 효율 경제가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다면 옳은 지문이다. 오늘날에는 규모의 경제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간의 경제가 그 중요성이 커졌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구축 효과.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물류 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오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물류 시스템 구축의 대표적인 효과는 물류 서비스 효율화와 비용 절감입니다. 자, 신속 대응 전략, 퀵 리스폰스란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이를 즉각적으로 생산 과정에 반영해서 재고 부담을 줄이고 신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자는 전략입니다. 이게 신속 대응 전략, 퀵 리스폰스다. 소비자 반응을 즉각 반영하니까 소비자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줄어들겠죠. 재고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신상품 개발도 촉진된다. 이런 신속 대응 전략은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rice, 적시에, 적소에 적절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옵니다. 당연히 신속 대응 전략은 적시, 적소, 적절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속 대응 전략은 모든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이나 의류, 섬유 산업 등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그러한 산업에 국한된다. 옵니다. 신속 대응 전략은 식품, 의류, 섬유 산업에 국한된다. 자, 소매업자는 신속 대응 전략을 통해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맞는데요. 소비자와 일선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소매업자는 신속 대응 전략을 통해서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 불만이 아니라 불친절 때문입니다.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친절이다. 친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인사 시에 올바른 상대방과의 거리는 3m, 5m 아니고 2m 내외입니다. 인사 시에 올바른 상대방과의 거리는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2m 내외가 적당하다. 고객 서비스는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수정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죠. 재생성이 가능하다 하면 틀립니다. 무형성과 일회성, 소멸성을 가진 고객 서비스는 재생성 불가능하고 한번 일어나면 다시 수정할 수 없다. 교차로에서는 전조등을 끄거나 하향으로 바꾼다. 전조등을 꼭 꺼야 되나 할 수 있겠지만 맞는 지문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전조등을 끄거나 하향으로 바꿔서 마주오는 차량의 눈부심을 줄인다. 그랬을 때 맞는 보기로 체크해야 됩니다. 화물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 전 일상 점검을 생활화하고 이상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정비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운행 후에 이따가 보고하지 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이상이라도 이상을 발견했다면 즉시 정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통합 물류 시스템 CALS Computer Aided,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Logistics Support, 물류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자, 이 통합 물류 시스템은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요게 정인데요. 생산 시스템에 대한 운송의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다. 당연히 통합 운영하고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산 시스템에 대응해서 운송도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ERP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 기업이 커지면 이 ERP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회사의 자원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의 자원에 대해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경영자원계획이라고도 하고 전사적 지원관리라고도 합니다. ERP 시스템인데 생산부터 판매, 영업, 재고, 인사, 회계까지 기업 내에 여러 자원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업 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ERP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1자, 2자, 3자 물류 다시 한번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1자 물류는 화주 기업이 직접 물류 활동을 처리하는 거죠.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물류 부서를 통해서 직접 물류 활동을 처리한다. 2자 물류는 물류 자회사를 두는 거죠. 물류 자회사를 두어서 물류 활동을 그 자회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2자 물류고요. 자, 제일 중요한 제3자 물류는 모든 물류 활동을 외부에 위탁하는 거죠. 자, 아웃소싱 하는 거다. 자, 아웃소싱이라는 키워드 제3자 물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걸 살펴보면 제2자 물류는 사내 물류 조직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근데 여기서 자회사가 아니라 타회사로 독립시킨다 하면 틀려요. 타회사로 발주하는 것은 아웃소싱이 되겠죠.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 2자 물류다. 제3자 물류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화주 기업이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상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을 외부에 아웃소싱한다. 아웃소싱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3자 물류의 도입 배경에 대한 지문들을 살펴보면 계열사에 위탁하는 자가 물류 활동, 1자 물류나 2자 물류가 되겠죠. 자가 물류 활동의 효율화가 한계에 부딪혔다. 도입 배경 맞고요. 물류 자동화, 로지스틱스 오토메이션과 물류 정보 시스템 등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서 3자 물류를 도입한다. 이것도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물류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고 세계적인 조류다. 세계적인 조류로서 제3자 물류 비중이 확대됐다. 이거는 기존 지문입니다. 물류 산업 고도화, 세계적인 조류로 제3자 물류가 도입됐다. 좀 오래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물류 시설의 확충으로 고정비가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3자 물류가 도입이 됐다. 자, 모두 제3자 물류의 도입 배경에 대한 기출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자가 물류 활동의 효율화 한계, 물류 자동화와 물류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확보, 물류 산업 고도화, 세계적인 조류다. 물류 시설의 확충으로 고정비가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3자 물류를 도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3자 물류 도입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3자 물류를 도입했을 때 효과는 무엇인가? 자, 인건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자가 물류보다 아웃소싱, 제3자 물류를 도입했을 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당연히 전문성도 확보되겠죠. 물류 전문 기업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 전문성을 이용해서 이러한 아웃소싱은 배송 기간도 짧게 하게 되겠죠. 배송 기간도 짧게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제3자 물류 도입 효과에 인건비 절감, 전문성 확보, 배송 기간을 짧게 한다. 모두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제4자 물류를 살펴보면 제3자 물류에 이 컨설팅 업무가 추가된 건데요. 당연히 제3자 물류의 기능을 포함하겠죠. 제3자 물류의 기능을 포함한다. O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4자 물류의 단계는 재전이실이죠. 재전이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입니다. 재전이실이다. 4자 물류의 단계는 재전이실이다. 4자 물류의 핵심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3자 물류의 컨설팅 업무까지 추가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 4자 물류의 핵심이다. 그래서 4자 물류를 얘기할 때 다양한 조직들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한 통합체로서 공급망상 모든 활동의 계획과 관리를 전담하는 것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제4자 물류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3자 물류는 공급망상 기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웃소싱하는 것. 아웃소싱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 되겠고 제4자 물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3자 물류의 컨설팅 업무가 추가된 것인데 다양한 조직들의 효과적인 연결을 통합해서 통합체로서 공급망상의 모든 활동의 계획과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다. 제4자 물류입니다. 자, 보관의 기능. 자주 출제되죠. 시간 및 가격 조정의 기능이 있고 물품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무엇의 기능인가? 보관의 기능이겠죠. 자, 농수산품을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출하 시기를 조정하면 가격이 조정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보관의 기능이 맞다. 자, 하역이란 화물을 수송 과정에서 싣고 내리는 일로 육상하역과 항만하역으로 나뉘는데 보통 하역이 일어난 곳은 교통기관과 물류시설이죠. 교통기관과 물류시설에서의 현장 처리 작업을 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집 앞에서 하역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하역이란 화물의 수송 과정에서 싣고 내리는 일로 교통기관과 물류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밖에 화물운송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면 교통이라고 하면 현상적인 시각에서의 재화의 이동이고 운송은 서비스 공급 측면의 재화의 이동입니다. 운반은 한정된 공간과 범위에서의 재화의 이동으로 한정된 거다. 운반은 한정된 거다는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운수는 행정상 법률상의 운송이 운수입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통운은 소화물 운송을 통운이라고 합니다. 통운은 소화물 운송이다. 그리고 수송과 배송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일단 수송은 장거리 대량 화물, 먼 곳까지 이동하는 대량의 화물의 이동을 수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점과 거점 간, 지역과 지역 간의 화물의 이동을 말하고 하나의 목적지에 한 번에 직송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송은 단거리를 가는 소량 화물의 이동을 배송이라고 하고 보통 기업과 고객, 물류업체가 아니라 개인이나 회사 고객 간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의 화물의 이동을 배송이라고 표현한다. 다수의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소량 운송하는 것도 배송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배송은 단거리 소량 화물의 이동, 기업과 고객 간 이동, 지역 내 화물의 이동, 다수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소량 운송하는 것이 배송이다. 자, 배송에 대한 또 다른 지문은 배송은 상거래가 성립된 후에 상품을 고객이 지정하는 수화인에게 발송 및 배달하는 것으로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나 소매점으로 상품의 운송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물류센터에서 최종 소비자를 만나는 점포나 소매점으로의 상품의 운송도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화물의 장거리 이동이다, 거점 간 이동이다, 지역 간 이동은 수송이겠죠. 수송에 해당한다. 기출 지문이 되겠고요. 자, 간선 수송이란 키워드는 컨테이너와 팔레트를 이용한다. 그리고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 형태로 유닛 단위로 취합하여 수송하는 형태가 간선 수송입니다. 간선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컨테이너와 팔레트를 이용한다. 2번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을 말한다. 3번 유닛 단위로 취합하여 수송하는 형태이다. 모두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끼워 넣어서 그걸 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수송의 장점, 비출 문제인데요. 여러 보기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공동수송은 발송 작업을 간소화시켜서 작업 효율이 높다. 맞는 질문이고요. 공동수송은 입출하 활동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 운송업체들과 복잡한 운임 교섭을 줄일 수 있다. 맞고요. 소량 부정기 화물도 수송이 가능한 것이 공동수송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 축소 및 인건비 절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동수송하니까 물류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하면 되니까 개별적으로는 물류시설의 축소를 가져오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공동수송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대를 가져온다. 자, 요 지문도 맞아요. 공동수송은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공동수송의 키워드는 발송 작업 간소화, 작업 효율 증대, 계획적인 입출하 활동, 복잡한 교섭은 줄인다. 소량 부정기 화물도 수송 가능하고 물류시설 축소와 인건비 절감의 장점이 있다.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대를 가져온다. 모두 공동수송의 장점으로 확인하고 가십니다. 반면에 개별 수송은 서비스 차별화가 공동수송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개별 수송이 살아남는 길은 서비스 차별화다.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서 공동수송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 개별 수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동배송을 알아보면 공동배송의 키워드는 물량 파악이 어렵다는 것. 하지만 차량과 기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동배송의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어떤 한 업체가 배송 단가를 낮춰서 덤핑으로 영업할 경우에 그 덤핑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공동배송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덤핑 대처 어렵다, 물량 파악 어렵다, 공동배송의 단점이고, 차량과 기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봤듯이 기업에서 고객으로 상품의 이동은 수송의 개념이 아니라 배송의 개념이다. 요거 다시 기억해 두시고요. 기업에서 최종 고객이겠죠. 최종 고객으로의 상품 이동은 배송이 되겠습니다. 수송 아니다. 자, 도매 배송업이라고 하면 물류 서비스에 속합니다. 도매 배송업이다 했을 때 물류 서비스에 속한다. 이런 지문도 O가 되겠습니다. 트럭 운송과 철도 운송을 비교해보면 트럭 운송은 특별한 철도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화물 적재가 편리합니다. 트럭 운송이 화물 적재가 편리하다. 싣고 부리는 횟수가 적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트럭 운송은 선박이나 철도보다 수송량은 적습니다. 선박이나 철도보다 수송량은 적겠죠. 물동량이 아니고 수송량입니다. 수송량. 한 번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이 당연히 선박이나 철도보다는 적다. 하지만 저렴한 수송비가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이다 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렴한 수송비다. 철도 수송은 도로 수송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옵니다. 철도 수송이 도로 수송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자, 위의 지문과 일맥상통하죠? 저렴한 수송비가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이니까 도로 수송에 비해서 철도 수송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성이 장점인 트럭 운송의 원가 절감의 포인트들은 뭔가, 무엇을 줄여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가 봤을 때 연료 구입 단가를 낮춘다, 리터당 주행거리를 늘린다, 차량 정비 비용, 수리비를 줄인다, 내구성 있는 타이어를 장착해서 주행거리를 늘린다. 자, 이런 것들은 트럭 운송의 원가 절감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연료 구입 단가, 리터당 주행거리, 수리비 등 차량 정비 비용, 타이어 내구성 모두 트럭 운송 원가 절감 요소들이다. 자, 이상입니다. 100% 듣기로 합격하는 화물운송 자격시험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핵심 포인트 정리 1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2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